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양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77년도 설립된 전동 공구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선주가 조금 같이 상장이 되어 있다. 최대 주주는 해성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최근에 지분율을 늘려서 34%로 늘려놨고 나머지 일가들 합해서 45%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해성산업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해성DS, 세하, 한국제지 등등 이름 말하면 알만한 계열회사들이 있고 상장도 되어 있죠. 자, 여기가 해성산업이 한국제지를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해성산업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계양전기 최대 주주인 단지한 회장이 지분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지금의 구조가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해성산업이 계열회사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지배주주 형태, 지주회사 형태로 개편이 된 겁니다. 이 단지한 회장, 성이 댄인데 특이하죠. 이분의 부친이 단서천 회장, 한때 부동산과 사채업계의 큰손, 닉네임이 광화문곰이에요. 그래서 명동 할매랑 같이 사채업을 쥐락펴락했었다고 하죠. 정주영 회장도 돈 빌리러 왔었다, 이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히스토리는 나름 있는 집안입니다. 자, 전동 공구라고 하면은 모터를 베이스로 사용을 하는 그런 각종 제품들이죠. 드릴, 절단기 이런 제품들인데 동사가 업계 최초로 이런 제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 나름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건설, 조선 등의 전반경기 산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업이 좀 몇 년간 정체가 돼 있다가 최근에야 좀 풀리고 있죠. 최신 트렌드는 이런 제품들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좀 핸디하게 무선 형태 그리고 소음이나 내구성을 좀 보완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영업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통해서 하고 있는 형식이 되겠죠. 아쉽게도 계양전기는 단화화 기준으로 점유율을 파악해 봤을 때 해외 브랜드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은 MS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쪽에 국산 브랜드 자체가 좀 없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장 부품을 하거든요. 모터를 베이스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자동차용 모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트용 모터를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의자 밑에 이런 모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윙윙 하면서 높낮이 앞뒤로 편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응용 제품들, 브레이크용, 액추에이터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상 품질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 현재 현대 기아차의 중형 이상 차량에 납품이 되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리어, 만도, 넥스티어 사업 등을 통해서 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전장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산업용품, 그러니까 공구 쪽은 내수에서 대부분 매출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평평했다. 반면에 전장용품, 모터는 채택률이나 그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수 수출 같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회사의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매출은 조금씩 늘었다. 근데 동사의 영업이익이 꽤 괜찮게 이렇게 올라오던 구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이렇게 쇠락을 하는 형태로 된 것이 보이죠. 재미있는 거는 이 회사가 관계기업 손익이 조금 잡히면서 전체적인 순이익은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해성DS 관련 지분법입니다.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왕년의 대표적인 순연금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18년도 이후로는 차입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겠죠. 17, 18년도쯤부터 해서 회사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계열사를 설립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차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재무 상태는 어떠한가? 별 이상은 없어요. 현재 현금성 자산이 대략 200억 남짓이 있고 이자 발생 부채가 또 25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봐야겠죠. 기타 자산들하고 관계사 지분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부문별 이익을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익 난 게 없다. 국내 위주로 보면 될 텐데 18년쯤부터 이익이 꺾이기 시작한 것은 공구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 20년에는 연달아서 적자가 2번씩 났는데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잘 올라오다가 20년도에 약간 코로나 여파 같은 거 타면서 조금 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3분기부터는 어떻게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당 매출액이 한 10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2, 30억대 보여주게 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장부터 이렇게 정상화가 되게 되고 산업용품도 최근에 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자, 이 부진했던 공구 쪽 같은 경우 국내, 중국 전부 다 이제 흑자 전환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전장 모터도 작년 대비는 순항 중이죠. 중국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BEP 정도는 맞춰놓은 듯한 그런 모습 포착이 됩니다. 전동공구 쪽 같은 경우에는 무선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신제품 나오고 있고, 신제품은 단가도 괜찮고 뭐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배터리 회사들 소형 배터리 이런 데서 꿀빠는 거죠.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의 차량 판매를 생각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는 좋은 추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발표를 했잖아요. 다만 리스크 팩터는 현대 기아가 CR을 많이 때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후드려 맞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익단에서 뭔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은 매출액은 올라왔는데 동사의 사업 구조상 여타 이런 비용들이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이 고정비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총률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판관 비용은 거의 그대로죠. 주가, 영업이익과 그동안 괴를 어느 정도 같이 했죠. 적정할 때 이 정도 빠지고 나서 이익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2분기에 더 이어지면은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배당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고정 DPS 50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이익이 안 좋을 땐 조금 줄였고요. 올라오면 다시 50원 되겠죠. 그래 봐야 수익률은 미미합니다. 1% 남짓.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홀랑 팔아먹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주목할 건 없어요. 자, 어차피 위에서 트레이딩 바일 텐데 최근 며칠간 급격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뚫으려는 자와 팔고 나가려는 자의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나올 만한 공식적인 매물은 유한에서 케이머스1이라는 데서 매도를 좀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건지 다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기는 편 우리 편인데, 조만간 어닝 발표가 다가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개선될지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해성그룹의 계양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